손정희 회장이죠. 소프트뱅크 그리고 AI 투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는 뭐 관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연간 90억 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2025년 오픈AI 최대 250억 달러 투자의 지분 확보까지. 그래서 일본 쪽에 들어가는 뭐 자체 AI도 있겠지만 오픈AI 합작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한 거고 합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가져오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통 큰 투자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산의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대에서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차원에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일반 민간보다는 이제 기업용 생성형 AI 쪽으로 이제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실제로 이제 목적이 초인공지능이거든요. 위크 AI라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알파고나 이것처럼 뭔가 좀 가르쳐주고 어떤 걸 입력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위크 AI였다가 지금의 상황이죠. 뭔가 우리가 답변했을 때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스트롱 AI는 스스로 사고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강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치 로봇처럼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초인공지능은 아예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자원획 등 창의성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적 영역까지도 이제 이 AI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차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하고 올트만 같은 경우 지금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배 지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픈AI 오픈소스 안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해서 이제 비용을 주겠다라고 250억 달러라고 했었는데 금액을 주고 사겠다라고 했어요. 이 오픈AI 지배 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주고 사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때 제안한 게 지금 974억 달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974억 달러 딱 이 금액이 10분의 1로 너 트위터 살게 하니까 수인들은 사기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일론 머스크란 존재는 이제 현재는 아닌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저는 한 거 있지만 지금 사기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만 결국 이제 자체적인 AI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인수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고 아마 만들 것 같아요. 머스크도 이제 조만간 어떤 AI나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배 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배 지분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이상 가지게 되게 되면 기업 경영 지배권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지배 지분의 영역도 존재하겠죠. 자, 지방증권 미분양 매입 계획에 3,000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분양된 거 이렇게 돼서 감정평가 83% 수준으로 이제 사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사서 전세계 분양 전환하겠다는 시세 90%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런 이제 악성 가구라고 하죠. 악성 미분양 가구를 매입해서 전세를 이제 공급해서 하겠다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미분양 가구 건설 경기를 돌아가는 것도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렴한 차원에서 안전하게 전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차원도 있을 것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지방 건설 경기가 너무나도 다운돼 있기 때문에 뭐 1+1 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안 팔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3,000가구로서는 한정적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봤었을 때 뭐 이거라도 지금 불을 꺼야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철도 지하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서울 지역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경원선, 서울 진해 지상철 구간에서 이거 바꾸겠다. 그다음 인천 경인선하고 지금 경부선 라인들 경부원안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발표가 났던 거는 이때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지하 논의 대상을 했었는데 서울은 빼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가열화되어 있는 가격도 문제지만요. 이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 때문에 이거 다 바꾼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위주로서 이걸 해주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가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진행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임준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책임준공이라서 이 준공을 했을 때 확실하게 신용이 양한 어떤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주기다. 시공사가 약속 내 기간 내 반드시 해주겠다는 확약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약해 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기간대로 못 해줬어. 그러면은 왜 굉장히 이제 낮은 신용 이제 안에 있는 시공사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 PF를 다 돌려주는 것, 채무 인수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책임 준공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코발트, 다이아몬드, 구리, 주석까지 정말
자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근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미국한테 제안했어요.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이건 먼저 선제안이죠. 자원 채울 건 줄게. 이건 줄 테니까 무기 달라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무기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이 종족과 강물들이 얽힌 분쟁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내부적으로 이제 내전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습니다. 콩고는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채굴권의 내국에 대해 미국이 군사 지원해주면 이거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콩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만 실제 이 콩고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채굴권에 대해서 왜 싸우게 되냐면 기존의 금액이나 뭐 유지되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게 급등했어. 올라가게 되면 이 채굴권 자체의 가격은 몇 배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콜탄 값인데 콜탄 값이 2002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이 이거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콜탄 채굴이나 이쪽에 대해서 엄청난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웃기죠. 그 나라가 이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 증진되고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전쟁이 나고 더 괴로워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고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콩고 민주공화국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이 해결될 모습이 나 있습니다만 바로 르완다 대학살 때 있었던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94년에 이제 르완다 대통령이 이제 죽었죠.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다른 이제 부족이 개입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여기에 르완다 대학살에 지원을 했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어떤 국가적 내전이나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 한 선진국이 지원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프랑스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 상상을 초월했던 거의 100만 명 이상 학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이상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영어 23번 사설모의 중복 출제. 지금 보다시피 사교육 카르텔이란 거에서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진짜 있을까라고 했지만 아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사교육 쪽에 이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아요. 네, 많아요.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수 EBS 교재 감수 참여한 다음에 본인의 이제 원출제자 출제 교우교사가 이걸 활용해서 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쉽게 해서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계교재에 집어넣고 실제로 이게 고교원이 이거 낼 거야 라고 하니까 유명한 강사가 지문을 출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갖고 이렇게 됐었던데 뭐 사실은 그래요. 이게 EBS에 나온 지문 자체를 나온다라는 정보 없이 보통의 이제 사설 학원에서는 모든 걸 문제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모든 걸 문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아닌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용을 받고 이런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도 존재하고요.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실제 사설 모의고사 가격이 뭐 회차당 막 10,000원 막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몇 조각 이렇게 받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저작권의 가치인데 이 문제를 이제 강사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줍니다. 뭐 문제 하나당 얼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럼 이 문제를 출제 이런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이 문제를 주고 이거를 실제로 수능에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수능에 내버리는 거 개입하게 됐을 때 그러면 적중이 돼버리게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권이 오게 되는 거고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 있었던 거고 실제 영어 사례에 있었던 메가스터디 이제 교사의 교재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내용입니다만 출제 유착 의혹이 50건이 있었다라고 깨어팔기식 교재 구매가 이건 넘쳐요. 이건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수비 초과 징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편법들이 있습니다. 시간 늘려서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고 허위 과장 광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수사 의뢰가 된 거는 지금 이거 4개 그래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개니까 제대로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유명 강사들이 이렇게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문항 구매해서 이렇게 됐었다. 입시 결과 과장 홍보하거나 이렇게 돼서 노트 묶어 판매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요새는 이제 뭐냐면 인강을 수업을 들었을 때 교재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책 한 권에 이렇게 무료 강의 이런 게 아니라 강의에 대해서도 받고 책을 이제 쪼갭니다. 시사상식도 한 5권 5부로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비용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라는 게 지금 뭐 지금 나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뭐 구매력이 부모 보고 책 사야 돼요 이러면 다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수능에 적중시켰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일인데 공격 정상화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선행교육 없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단도직입 또 평가원은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국가고시나 이런 걸 만들 때 자기네들이 투명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그 중에 몇몇 미꾸라지들이 이걸 망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제 자기가 순수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말단행이 적조하는 경우 이런 것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 건 감안해야 되겠죠. 예, 김세론 씨 여기에 되면 뉴스 나와 있죠. 조선일보 뉴스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면 이제 얼굴로 무력시 반성 없는 자숙, 반성 없는 김세론, 그 다음에 셀프 결혼설, 예, 자정할 수 없는 관종폭주, 못 고치는 SNS병, 조선일보가 썼던 기사예요. 자살했죠. 그리고 지금 나온 거 여러분도 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김수현 배우의 그 눈물 기자회견 우는데 또 잘 넘기더라고요. 그 보면서 제 부인은 되게 좋아하는 배우라 뭐 그렇지만 아무튼 예. 아쉽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플 자극적 보도나 이게 자극적 보도의 사례로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고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이 욕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결국 밝혀지게 된 건 좀 다른 면이 있었죠. 이거 갖고 뭐 장사한다 뭐다라고 하겠지만 뭐 김세론 씨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뭐 이분이 완벽하게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음주운전 잘못된 거 맞죠? 근데 이회 처분에 대해서 계속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막 이것저것 얘기했었는데 이 김세현의 반응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소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천명을 한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과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둘이었죠. 이진호하고 이제 김세희 그러니까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둘이 붙었는데 뭐 누가 더 지저분하냐라는 싸움이기도 합니다만. 서로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발언을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혼자 지금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이후에 있었던 이제 김수현 기자회견을 본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봤었을 때, 본인은 스타로서 지금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니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촬영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망가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너워프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이쪽에서 했었던 건 너무나 심했죠. 감싸기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서 그렇게 이제 나락으로 빠뜨리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넷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마치 이제 사실처럼 전달돼. 나는 뭐 기자들 했던 사람이니까 어떤 텍스트를 이제 들릴 수 있게 전달하는 역할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런 쪽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장원영 씨 이제 비판에서는 탈락 수용소인가요? 그 이제 그걸 이끌었었던 사람이죠. 탈락 수용소는 사이버 레카 중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아마 지금도 이제 누적 조회수나 이런 것들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악성 루머나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 막 조작된 거나 이런 걸 보여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하게 되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되게 되고 계속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면서 굉장히 우스운 거는 이제 뭐 여기 지금 곽금주 교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하고 연관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쪽을 공격할 수 있게 이런 가짜뉴스 사실이라고 그들이 규정하고 그렇게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필터 버블이 하나의 또 가짜뉴스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긴 한데 생산자도 잘못인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에서도 이것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슈들 다뤄봤고 지금 이 우리가 공부했었던 30가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이거 문제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특별한 국가 신경 써야 된다. 여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민감 국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민감 국가 지정이 금년 2025년 1월에 됐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 딥시크 AI 모델이 이것의 개발사 오픈AI의 모델을 일부 앞선 것으로 나타 큰 충격을 가져왔다. 오픈AI가 개발한 게 바로 여러 더 익숙한 챗GPT고요. 챗GPT를 묻기보다는 지식을 더 물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는 챗GPT 개발사가 어디냐 묻는 것도 있겠죠. 3번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늠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실제로 교직 수행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심의라고 보통 부르고 질환교원이 머릿속에 이제 정신질환이나 이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판단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바로 발동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로 넘겨서 이제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4번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의회의 권력을 견제하기 행정부에 이것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회 상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더 갖겠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은. 예. 자, 5번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사용된 폭탄 이것은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됐다. 이게 무유도 방식에 유도되지 않고 거기서 입력한 대로 그대로 갔었던 것 중에 하나죠. MK82에 대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6번 이것이란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대중이 정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겪는 침체기.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길면은 우리가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갑자기 뭐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확 나가는 캐즘에 대한 얘기죠. 7번 이것은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자를 모색하고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얘기죠. 이 블라인드 펀드는 처음에 이제 결정되지 않아서 투자라고 가는 방식입니다. 8번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전략가를 개발과학을 골자로 한 이것 체결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요구를 하게 된 게 광물에 대해서 하자면 무기를 이제 주겠다라고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광물협정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9번 경제성장을 물가상 실업률 경제성장을 표현해 기초적인 자료, 기초 여건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었고 이런 거시경제 지표 모을 펀드멘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0번 이것은 매년 3월 중국에서 열린 최대 정치회의사 매년 내는 거죠. 국가이정반칙과 정책반이 전 세계 이목이 되게 중국의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는 양회, 중국 양회. 자, 11번 국내 최초 이것이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서 투자율 편입되고 기대되고 있다. 8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고 대체 거래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2번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란 연금 재정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수용해 연금액과 이것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연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받느냐라는 보험료율이 핵심이었죠. 지금 이제 40%, 43%로 우리는 법이 바뀌었고 이걸 자동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3번 지난 2월 붕괴 사고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의 공정과정 단순화하기 위해 무엇을 적용 중 보조 거더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DR 거더라는 것을 런칭 가설했다라고 하는데 DR 거더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나라 법에서 범죄 실행 행위로서 이것을 조직하는 것뿐 아니라 가입과 활동에 모두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4년 이상이나 이렇게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조직 전체를 처벌할 수 있는 게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법, 범죄 조직 가중 처벌에 대한 얘기죠. 범죄 조직 또는 범죄 단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주요 석탄 공처도 여기 자 이제 강제징용 현장에 알려져 있다. 바로 바닷가 밑에서 했었고 조세이 탄광에 대한 얘기죠. 16번 경찰이 사용하는 이것은 두 개의 탐침이 대상자에 모두 명중했을 때만 전기가 통해 근육마비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두꺼운 거 있거나 이렇게 한쪽만 연결되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테이저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17번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산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것이 국회 본의를 촉구했다. K-칩스법이라고 하고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법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과 여의가 양측간 정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공격과 되는 멈춰 대립을 이어갔다. 어느 나라? 레바논에서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이스라엘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19. 이것은 국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거나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 행정법률 문제 이를 검사하여, 검사라기보다는 감사하여가 맞고요. 감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의 역할은 감사원에 대한 이야기죠. 최근 잇따른 사고로 여기 안전 문제 논란이 되자 정부 국내항공 안전관리 강화 대책인 LCC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비용 항공사지만 모든 항공사가 다 해당되고요. 네. 21번 이것이란 인道주의적인 이유로 사람과 물건에 대한 무력 충돌의 영향을 제한하기에 규정한 국제법. 그래서 어떤 충돌이나 이게 났을 때 위험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회피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번 이것은 플래시 메모리 한 종류로 쓰기 속도가 빠르고 대응력, 소형화 가능해서 SD카드 쓰는 거, 랜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 23번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에 대한 소유의 지배권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지배지분, 그렇지 못한 경우 비지배지분이라고 부르고요. 24번 이것은 부동산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서 시공사가 기한 내 중하게 약속하고 약속 못할 경우 이걸 전부 다 인수하는 방식으로 간다. 바로 책임준공에 대한 이야기. 이종 공립산업 교육들과 사교업체와 문화거래 행태와 광고에 퍼질 수 있는 이유 여기에 검증부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전부 다 가져가서 테스트라고 확인해야죠. 이런 문제가 겹치는 게 있어 안 하죠. 평가원의 역할. 자, 그다음 유튜브 채널 여기 운영자는 연예인 권리의 악의적 편집 유포에 여러 유형에서 고소를 당했다. 여기뿐이겠어요? 탈덕 수용성한 거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란 연예인 이제 뭐 그 가십을 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여러분 좀 조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용어 브리핑 가볍게 보도록 하죠. 태영에서 워크아웃 관련 조처에 해가지고 지금 워크아웃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회사채나 기타 등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 논의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F4 회의에서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F4 회의에서 주로 했던 게 바로 여기서 있는 거고요. F4 회의가 논의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시장 안전 조치나 워크아웃과 관련돼서 이제 경제의 주체들, 금융통화당국의 어떤 비공개 회의가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점이죠. The economy there's a lot GDP means. GDP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GDP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려를 하는 것은 beyond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여하는 거, 바로 뭐 언페이드 케어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사노동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불되지 않고 있는 것들, 또 환경이나 어떤 이제 환경 보호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 지불되지 않는 것들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GDP가 나온다. GDP가 그냥 높아지는 것뿐이라 이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GDP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욘드 GDP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한계에 배우잖아요. 그런 한계에 있는 것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이니라는 곳에서 지금 하는 건데 타이미에서 이제 스포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온 건데 도시락이나 이렇게 음료 배달이나 바쁜 시간에 12시에서 1시간만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쪽이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100만 명 정도 기재다가 12월에 1000만 명 갑자기 이제 900명 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자리를 구하냐면 프로젝트성, 단기성, 짧게 일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에 잠시나마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는 건 일시적으로 짧게 계약하는 마치 당근마켓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이 이제 좀 더 통용화돼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임의 상승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스포츠워크 당근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3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속되는데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를 처음에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 패싱 프랑스 가 뭐 이탈리아 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얘기를 안 해. 러시아하고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쪽인데 이쪽을 배제하고 가는 것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전쟁 논의에 대해서 패싱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럽 패싱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나쁘죠.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이런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장악하게 됨으로써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기프테크 나왔는데 기프티콘 재테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 구매해서 이제 하내게 되는 것 또는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고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기프티콘 몇 월까지 이제 한계에 있는 거 싸게 판다라는 거 막 치킨이나 이런 것들 이거를 싸게 먹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판단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불법은 아닐 거예요. 불법은 아닐 건데 자기네가 구매한 거 이렇게 사게 하는데 뭐 배달비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신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기프테크가 그래서 이제는 중고거래 플랫폼하고 연관하게 되면서 좀 더 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후프코라고 하는데 우리가 럭키비키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장원영의 그 원형적 사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 긍정적 마음가짐과 시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줄 수 있고 그냥 여러 가지 후프코의 해시태그가 뭐냐면 우리에게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거에서 얼마 전에 산불나 썼을 때 그 인도네시아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할머니들 그 산속에 계신 분들 직접 얻고 뛰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출해주는 모습 보면서 약간 그런 영상, 호프코 같은 그런 느낌. 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요, 이거 굉장히 이제 트럼프에 맞는 얘기인데 이 대공황이 시작되니까 미국이 이거 막기 위해서 관세 높여갖고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경제학자 기업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무역흑자 기록하고 있고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관세 높이면 안 된다, 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00개에서 50%, 59%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66% 가서 미국이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고 대공황의 어떤 최악의 정책 중 하나를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세함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미국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관세 이렇게 높이는 건 스무트 홀리 관세법 비슷하고 미국의 재앙이 시작될 거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 보자면 컴컴앱이라고 여러분이 익숙치 않을 텐데 차이니즈 푸드 딜리버리라고 이쪽에서 쓴 건데요. 이게 스파크캣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앱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앱을 그냥 일반처럼 쓰게 되는 게 바로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웃긴 거는 이 악성 코드가 뭐가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악성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가 자체적으로 우리 화면을 읽는 거야. 읽고 파악해가지고 여기서 광화 문자 인식을 통해서 OCR 기능이죠. 어떤 글자를 읽어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악성 코드를 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중국에 이런 앱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조되고 변조된 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발견해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주거안정 장학금이라고 해서 먼 친구들입니다.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인데 모든 사람 중에 기초차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 소지지가 부모님 주소지와 달라가지고 지금 가는 데 대해서 학기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네.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원금이 존재하는 거죠. 어지간하면 학생이 지출한 거에 대해서 실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소재지랑 부모님이 이제 사는 곳이 다를 때 이렇게 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킴스클럽 강남점 즉석조리식품 판매량 보세요. 95에 403 지금 늘어난 게 거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나게 그 이마트 델리 품목 같은 거. 이거 바로 뭐냐면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방에 대해서 그냥 집에서 요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포장 음식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밀키트보다도 아예 그냥 만들어져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 서비스로 키친 클로징이란 개념은 키친이 가까워졌다. 우리 집 키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방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게 된 대로 지금 나타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편식이나 어떤 델리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AI 에이전트 나와 있습니다만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AI가 실제로 자율지능적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크 AI에 대해서 스트롱 AI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스트롱 AI로 간다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능 향상 가능하고 환경이나 주변 인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 가능하고 목표 지향, 어떤 목표를 전달해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쪽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정보 입력하는 챗GPT나 딥시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AI 인텔리전트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를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직장의 머무르기를 결정한 사유. 경제 불확실성 현 직장 잘 연우요. 빅스테이 트렌드에 대한 생각. 뭐냐면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뭔가 지금 이제 그만두는 것들이 많이 유명했었던 시대가 있죠. 근데 경기 침체되고 불확실한 데는 이제 파이어를 못하는 거야. 반대입니다. 이제 스테이입니다. 퇴사 이직 안 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직장에서 그대로 쭉 머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한때 대사직 시대라고 해서 그만두는 게 유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대잔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빅스테이 머무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력 이동보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유지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자, 정부 AI 준비지수 나와 있습니다. AI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준비지수는 조금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2024년 7위에서 3위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앞서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24년이고 2025년에 지금 특징이 되는데 이 준비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난 건데 AI 준비지수가 15위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일종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게 있는데 정부의 준비지수가 옥스퍼드와는 달리 다른 데서 이제 판단하기로 지금 우리나라 IMF에서는 굉장히 낮게 봤거든요. 그 기술 자체나 이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나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걸 발전하는 데 대해서 조금 한계를 겪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계엄도 영향 미쳤습니다. 그래서 정부 인프라 투자나 이제 R&D 투자나 이제 멈춰버린 것도 원인도 있고요. 이게 한꺼번에 낮춰버리게 된 게 참 이게 그 산에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네. 자, 국내 출시된 중국 펀드 설정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작년이죠. 이제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다운된 거 보세요. 쭉쭉 떨어지고 마이너스에 하는데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개미인데 중학개미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투자했었던 개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과거에는 지금 이쪽에 투자했을 때 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서학개미 말고 이제 중학개미가 등장한 일은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나타나니 변화될까? 중국도 이제 변화하지 않을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발 빼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AI 이런 식으로 만들면 중국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다시 떠오르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농협 EG라고 부르는데 농협 표시 플랫폼에 대한 얘기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농촌통합 DB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나 데이터, 모바일 기반 완전히 지금 지원 사업에 한눈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농업 지원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지원은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걸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재난이나 기타 등 변화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그저 묵묵히 원래 하던 대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정보 전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런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트럼프의 홍수 전략이라고 하죠. 홍수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자연적으로 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쏟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홍수 전략 이런 거예요. 뭔가 충격적인 줬는데 또 충격 또 주고 계속 줘. 그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 둔감해지죠. 300여 개 행정명령 침쳤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내려버렸죠. 130개 언론 질의 답변 때렸죠. 멕시코만 개망이에요. 막 특별비 슈퍼볼 관한 이벤트까지 해서 뭐 참여하고 이렇게 되고 하게 됨으로써 대중에 대해서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한 정책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전에 있었던 훨씬 더 강력하게 변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전의 상황에서 학습한 거기도 합니다만 이런 데서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미국 내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죠. 자, 금융권 주요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제세법이라고 그래요. 120% 넘으면 초과 40% 민주당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또 논란이 있어서 잘 안 됐고요. 보수환수제입니다. 보다시피 오류 발견된 일정 기간에 경인이 보수환수, 더불어민주당 금융공약이죠. 중대하고 오류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대출이라든지 이런 비의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업은행법입니다. 국회 개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반대를 했다. 이전 행정 절차에 대해서. 또 예금보호자법입니다. 한도 5천만 1억 원까지 지금 사람들이 예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고 안정자산 넣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또 이런 뱅크런에 나왔을 때 대접하기 힘들다 보니까 또 국가 입장에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법들이 계류돼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수환수제라는 것도 지금 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 동안 많은 일들 있었죠. 예, 있었고 한 달이 뭐 2달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이후에는 제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달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